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 핵심 알기 좋은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요즘 많은 워크로드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채용하고 또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부쩍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기종 DB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 DB와 애플리케이션의 세심한 처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구해줘 데이터에서는 13년간 KB 국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DB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DB2의 김명훈 대표가 자신만의 마이그레이션 노하우와 관련 정보를 오픈마인드로 공유해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기종 DB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때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체크포인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환이 된다고 해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호환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웃긴데 예를 들어서 호환이 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쓰면 다 끝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우넘 같은 거를 하자고요. 로우넘이나 머지 같은 걸 보면 네. 로우넘 같은 경우는 그 오라클은 수도 컬럼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 수도 컬럼이 뭐냐면 그 내가 테이블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 내부적으로 로우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로우넘으로 딱 했어. 그러면 얘는 그 결과에 대한 로우넘이 아니에요. 로우넘이 뭐예요? 로우넘이 뭐냐면 테이블에 한 그 로우마다 있는 넘버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뭐 10건을 뽑고 싶어 네. 라고 했을 때 뭐 로우넘이 11부터 10까지 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뭐 다 아시는 분들일 테니까 저희가 이제 엑셀에 있는 표로 생각을 하면 이 표에 뭐 3번째부터 5번째 아니면 뭐 1번부터 10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번호를 매기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죠. 거기 있는 번호가 이제 로우넘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오라클은 얘를 슈도 컬럼으로 안에 갖고 있는 거야. 내부적으로. 근데 다른 DB는 얘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번호를 매겨야 되니까 나온 결과에다 번호를 매기거든요. 근데 얘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결과에 번호를 매기는 거고 나온 결과에 번호를 매기는 거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지겠네. 네. 근데 로우넘이란 단어는 똑같은 거죠. 열의 넘버? 그렇죠. 그리고 이건 호환돼라고 던지는 거예요. 이쪽 DB는. 당연히 호환이 되죠.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쓰면 에러가 안 나니까. 여기까지는 컴파일 단계고 실제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오라클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더바이를 써야 돼요. 네, 오라클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직이 틀린 경우 예를 들어서 오더바이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결과를 오늘마다 매일 바뀌는 뭐 환율 정보라고 쳐요. 매일 바뀌는 환율 정보인데 시간대별로 산중 정보를 해서 가장 최신 걸 보여줘야 되는데 로우넘을 오더바이를 안 하고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 시간께 나가버리는 거죠. 네. 아무도 몰랐어요. 10년 동안. 근데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로우넘이 들어가 있어서 보니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바꾸면 되지 뭐. 어차피 1시간 전 데이터인데 이제 뭐 실제 이제 이게 업무에 쓰여 있지는 않은데 테스트 쪽에 있던 코드였는데 근데 이제 이 업무에는 다른 코드가 들어가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어플리케이션이 잘못된 경우도 이럴 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호환이 되는 것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환이 된다고 알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속성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속성이 다른 속성이 나중에 커다랗게 증폭이 돼가지고 큰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좀 전에 김 대표가 호환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특히 데이터 타입의 호환성이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데이터 타입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벌어지긴 해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핵심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봐요. 뭐냐면 그 A라는 DB가 만들어질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한 데이터 타입들 뭐 인티저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뭐 이렇게 데시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캐릭터 바차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넘버형에 가면 숫자형에 가면 얘는 넘버라는 걸로 다 통칭해놨고 얘는 스몰 인티저, 빅 인티저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걸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데시몰도 있고 플롯도 있고 근데 이 DB는 내가 허용하는 데시몰 단위가 13자리야. 이 DB는 12자리야. 뭐 이 DB는 11자리야. 이런 식의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DBMS는 그 소수점을 계산할 때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따로 계산해서 합쳐요. 대부분. 그 엔진들이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소수 부분이 약간씩 다르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공공기관 훈령 중에
야, 네가 계산할 수 있는 최대 자릿수까지 계산해 라고 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우린 13자리까지는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 데이터를 13자리에서 잘라야 될까요? 12자리에서 잘라야 될까요? 13자리까지 우리는 괜찮다? 네. 네? 12자리? 그죠? 네. 근데 그죠? 네. 13자리까지는 안전하니까. 그렇죠. 예. 안전한 자리에서 자른 거예요. 예. 14자리째가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14자리는 어떤 수가 나올지 몰라. 그럼 달라지는 거죠, 값이.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요렇게 아주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해서 예전에 제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그 시스템을 이제 진단하고 이제 불을 끄러 갔는데 알고 보니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태를 불렀죠. 네. 굉장히 막 신문에도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그 속성의 값의 범위가 뭐 넘버라고 그래서 뭐 다 포함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 근데 나는 넘버라고 쓰고 싶어. 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걸 이걸 변경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이름을 넘버로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데시모를 같은 거를.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타입을 내 쪽에서 캐릭터를 이렇게 바꾸면 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만 내부적으로. 이런 게 호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새로 만들지 않아요. DBMS들은. 근데 호환이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타입의 문제들이 언제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펑션을 만든다든지 그 뭐 프로시저를 만든다든지 내가 데이터를 받아서 특정 데이터 타입으로 데이터를 던져요. 여기까지는 아주 해피해. 왜냐하면 내가 받은 타입하고 던져진 타입하고 호환되는 타입으로 던져도 별 문제가 없는데 받아서 던지는데 그걸 또 다시 받아서 던지거나 이게 몇 번을 걸쳐서 받아서 던지면 원래 원본 DB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어 있어서 그 타입으로 계속 가면 돼요. 근데 이걸 바꾼 DB는 이걸 이렇게 쓰면 되지 라고 해놨으니까 처음엔 괜찮은데 그 타입을 다시 받아서 또 타입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커진 타입이라고 치면 계속 네. 커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값이 달라지거나 이제 오류가 나거나 펑션을 여러 번 쓰면 왜냐하면 펑션은 인풋하고 아웃풋의 타입을 정해놔요. 근데 인풋하고 아웃의 타입이 틀려지는 거죠. 뭐 어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 그 실수하시는 경우들이나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만 갖고 저희가 얘기를 해도 아마 되게 큰 도움이 네.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바차 같은 경우나 뭐 캐릭터를 비교할 때 DBMS별로 캐릭터를 비교할 때 뭐 김명훈하고 뒤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뒤에 그러면 어떤 DB는 김명훈하고 뒤에 스페이스까지를 데이터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김명훈 스페이스는 김명훈하고 다른 데이터예요. 아, 네. 근데 어떤 DB는 뒤에 있는 스페이스를 인지를 안 해요. DBMS별로 달라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이 갖고 있는 속성들 이런 거죠. 저런 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저런 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저기 원초적인 맨 BC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처음에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죠. 이게 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알았다고 하면 이게 소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를 파악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별 단계에 대한 세부 작업에 대한 R&R들을 어느 정도 서로 좀 공유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거거든요. 데이터 이관객은 수립을 하고 이제 거기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언제 시스템이 유효해요? 저희가 얼마나 데이터를 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객이 정해주는 거죠. 저희가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기간하고 어느 정도 자원을 쓸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뭐 기능 검증이나 데이터 검증을 할 때 주도적으로 이제 여기서 검증하는 거는 믿고 가실 거예요? 아무도 못 믿죠. 그러면 다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다 했어요 라고 하면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어디까지게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지는 예시니까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준비하고 이관하고 검증하고 실제 그 오픈하는 단계에 고객들이 해야 되는 타스크들에 대해서 앞단에 준비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 좀 나눠놔요. 그럼 이런 개별 타스크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DB2는 뭔가 어떤 프레임이 있겠네요. 어떤- 그죠. 네, 네. 요게 이제 그런 게 없으면 네. 사실 건만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가서 이건 그렇죠. 이건 원래 그렇죠. 해주는 거예요. 네, 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뭔 소리야? 이제 이러고 이제 이러실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전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들을 아유, 좀 나눠야 돼요. 이 테이블이 되게 중요한 테이블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 AP에 대한 것들은 저희 같은 경우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같은 경우만 AP에 대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고객이 제공하지 않아도. 네. 저희가 사실 저걸 만들고 그 어세스먼트를 하는 이유가 저는 마이그레이션 하러 가서 공수 산정을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본수만 알려주세요. 항상. 어느 정도 뭐 어플리케이션 본수가 있고 뭐 이런데 그럼 이제 감으로 이제 때려잡는 거지. SQL이 몇 번이래. 그러면 이제 뭐 길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 툴을 만들었어요. 툴을 만들어서 그 AP 서버의 소스들을 그냥 저희가 다 읽어서 제품이 다 읽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SQL을 이렇게 쭉 발라내요. 발라내서 이제 개별 SQL들이 뭐뭐가 전환이 필요하고 요거 전환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수가 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공수 산정을 쭉 해요. 네. DB 쪽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준비 분석 단계에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네. 대한 공수 거기에 또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서드 파티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러면 DB도 제공해 줘야 되고 AP의 정보도 줘야 되고 서드 파티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되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고객이 제공하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난 이걸 숨기고 이 멤버스를 해야지 이건 뭐 서로 망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그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더 많이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해 주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놓치지 않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터뷰 통해서도 한다든지 아니면 반드시 이제 툴을 갖고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죠? 네. 기본 이제 고객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는 지리서가 나가야죠. 아, 네네. 이행의 가장 큰 시간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는 다운타임이에요. 우리는 뭐 하루 정도 쉴 수 있어. 하루 정도 쉴 수 있어 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 양쪽 간에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원지라고 쳐요. 원지라고 치면 보통 초당 100에서 120메가가 맥스거든요. 메가 BPS가 아니라 메가. 네네. 10메가. 뭐 초당 10메가가 100에서 120메가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곱하는 거죠. 뭐 10시간이면 그냥 순수하게 쭉 곱해요. 네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보정을 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션이 나오는 거는 3, 4메가가 나와요. 테이블 하나당 맥스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면 10메가를 100메가를 다 쓰려면 이제 뭐 최소한 5개가 병렬로 움직여야 되고 뭐 요런 것들. 근데 이 계산을 하려면 다운타임이 정해져 있어야죠. 네, 그렇죠. 그럼 난 다운타임이 2시간이야 라고 하면 전체를 2시간 만에 못 옮기니까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 요소들을 고객하고 첨예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관하면서 검증하는 건 뭐냐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서 옮겼는데 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데이터를 먼저 갖다 놓고 마지막 오픈 시점에 변경된 데이터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도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못 하겠어.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이 테이블은 엄청 큰데 변경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방법들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 CDC 같은 걸 쓴다든지 배치를 양쪽에서 돌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고객하고 되게 많이 얘기가 나눠져야 돼요. 이제 고객이 자기 데이터를 네, 알아야 네, 되고 네. 사실은 DB 쪽 관련된 일 같은데 어플리케이션 업무 담당자들이 요걸 디시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운타임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업무 담당자들이 그 데이터를 하는 거지 네. 그 실제 DBA들은 그 데이터를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 다음에 놓치면 안 되는 게 A에서 B로 변하는 거잖아요. 동기종에서 버전업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갈 서버가 필요해요. 운영만 필요한 게 아니고 테스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QA도 있어야 되고 검증도 있어야 되고 그럼 내가 이 시스템은 운영도 있고 검증도 있고 개발도 있어. 그럼 타겟에는 운영은 우선 갖고 오는데 개발 검증은 어디다 놓을 거야? 그럼 이제 요런 것들. 그러면 내가
실제하고 타겟 시스템만 갖다 놨는데 도중에 검증할 거나 도중에 하는 것들은 어디다 놔둘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스가 있고 타겟이 있는데 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건드리면서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QA가 없어, 검증 시스템이 없어 라고 하면 별도의 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행도 테스트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도 그렇죠. 테스트해야 네. 되니까 이 부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또 처음에 설계하고 뭐 하실 때 나중에 그래서 들어가서 시스템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주시는데 네, 많이 놓치세요. 실제 그 나중에 이행을 하거나 뭐 할 때 꼭 그 챙기거나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방금 얘기해 주신 보안 부분이에요. 뭐냐면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방화벽을 오픈하고 그렇죠.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예,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이제 실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TDM 테스트 데이터 마스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개발 시스템을 어떻게 데이터 갖고 올 거고 검증할 건지가 이제 요건 약간 디테일한 얘기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 돼요. 네. 네. 실제 DB2의 김명훈 대표가 수행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관련 리포트에 관심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B2의 김명훈 대표에게 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메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세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왜 공유하였는지 김 대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오늘 잠깐 장표 보니까 되게 구체적이던데 아니 이런 거를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게 또 유튜브에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이걸 다 이렇게 공개하시고 공유하시면 아니 실제로 이거 프로젝트 실제 전문가 이거 회사 입장에서는 노하우 너무 다 방출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다 네? 잘 하시면 네. 네, 뭐 각자 이렇게 역량이 많아져서 이 시장이 사실 저는 제가 이제 IBM 제품 할 때도 그게 뭐 더 많이 알려져서 더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에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근래는 좀 바뀌었는데 이게 관리자 입장이나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거든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왜냐면 제품을 만들었는데 원소스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DBMS를 누군가가 추가하라고 해요. 내 제품에. 그러면 그 관리하는 포인트들이 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운영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바꾸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노하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돼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네네. 하고 그다음에 어디 한 곳에 종속되지 않고 굳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이 시장이 뭐 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